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건 46페이지 기후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는 말 그대로 기후입니다. 기후. 기온, 기습, 기류 이런 것들이 기후의 3대 요소입니다. 그 외에 기압, 강우, 복사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온은 온도를 말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공기의 온도를 우리가 느끼는 거니까 기온이라고 하죠. 기습도 마찬가지로 습도입니다. 습도. 근데 공기의 습도라고 해서 기습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기류는 공기의 흐름입니다. 바람이죠, 바람. 그러니까 온도, 습도, 바람 이렇게 바꿔도 크게 무리가 없으니까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온도, 습도, 바람이 3대 요소다. 거기다가 복사열을 하나 플러스하면 거기 동그라미 2번에 플러스 복사열 하면은 요게 4대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3대 요소 물어보는 문제, 4대 요소 물어보는 문제 가끔씩 나오니까 체크를 하시고, 그 외에는 이제 기압도 있고 강우, 강우는 강설, 강우 합쳐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눈이나 비 이렇게 식으로 볼 수 있는데 뭐 어렵지 않으니까 3대 요소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기후 인자는 뭐냐면 기후를 만들어내는 요소들을 말해요. 그래서 위도, 해발, 고도, 고위도, 저위도 할 때 위도가 이제 지구본에서 아래냐, 적도냐, 위냐 이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해발, 고도나 지형, 수륙, 분포 이런 것들이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인자가 됩니다. 요소죠, 요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후 순화가 있는데, 순화는 말 그대로 우리가 순응하는 거죠. 순응. 새로운 기후 조건에 적응하는 거. 또는 인체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거. 그러니까 더운데 오래 살던 사람들은 더운데 적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여름 날씨에도 춥다고 두꺼운 옷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런 사람을 봤거든요. 아프리카에 가면은 이 친구는 자이어라고 발음을 하더라고요. 자이르 공화국이라고 아프리카의 나라가 있는데 이걸 자이어라고 읽더라고요. 자이르에서 온 까만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저보다 한 4살, 5살 많은 친구였는데 그딴 게 뭐 있어. 아무튼 우린 친구로 지냈는데 여름철에 더워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막 옷통을 다 벗고 막 이러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패딩을 입었더라고요. 패딩을. 그때 당시에는 한 20년 전이라 요즘에 있는 롱패딩 있잖아요. 그런 롱패딩이 옛날에 없었어요. 근데 어디선가 롱패딩을 20몇 년 전에 구해 입고서는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근데 웃는데 앞뒤를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까매가지고. 웃는데 이빨이 나와야지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커피 색깔이나 이런 색깔의 흑인이 아니라 그 완전 새까만 초콜릿 같은 그런 블랙 피플이어가지고 손을 딱 들면은 손바닥이 오히려 하얘 보이는 그 대비 효과로 그런 까만 친구였는데 사람이 성격이 되게 좋아가지고 맨날 놀렸는데 이름이 이름도 생각나요. 아프리카 사람이라. 근데 옛날에 거기가 프랑스령이었대요. 그래가지고 불어를 잘해요. 우리 옛날 일제시대 때 할아버지들 일어 하듯이 불어는 잘하는데 영어는 잘 못하는데 이름이 조셉 콩가예요. 맨날 놀렸잖아. 너는 왜 앞에 N자가 붙어있는데 콩가냐고. 조셉 느콩가라고 해야지. 느콩가 그랬더니 애는 묵음이라며. 애는 발음하면 안 된다고. 맨날 저한테 뭐라 그랬는데 아무튼 조셉 느콩가 이러면서 놀렸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적도 지역에 살던 친구니까 아무래도 더운 지역에 특화가 돼 있어서 아무리 미국이 더워도 롱패딩을 입고 나오더라는 거죠. 실제로 국내 겨울철에 러시아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덥다고 반팔을 입고 다닌다면서요. 자기네 나라에 비교하면 덥다 이거지. 그런 것들이 이제 기후 순화, 기후 순응 또는 적응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세 가지가 있어서 사람이 적응하는 게 있어요. 대상성 순응 또는 약한 개체가 최적 기능을 찾아가는 수동적 순응 또는 자극에 의해서 억눌려 있던 게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자극성 수능 3가지가 있어요. 요게 시험 문제 나오기 쉽겠죠. 다음 기후 수능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놓고 1, 2, 3번에다가 똑같이 동그라미 1, 2, 3번 해놓고서 하나 다른 거를 집어넣고서는 골라라 이럴 수 있겠고, 참고로 그 밑에 공간이 있으니까 참고해놓고서는 요거 하나 써주세요. 고온순화. 고온순화는 어떤 거냐면 이제 그 직업적으로 더운 환경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 용광로에서 일을 한다든가 숯가마에서 일을 한다거나 아주 더운 환경에서 여름이나 겨울이나 더운 환경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 갑자기 고온에 노출이 되면 땀 같은 게 안 나오다가 이게 적응이 되면 땀이 많이 난다는 거죠. 땀이 많이 나는데 이 고온 순화된 사람은 땀 중에 염분의 함량이 되게 낮은 특성이 있어요. 땀은 체온을 낮춰주려고 땀이 나오는 거잖아요. 몸을 식혀주려고. 그런데 땀이 많이 나오면 땀 속에 있는 염분의 손실이 많아져가지고 이온 음료를 먹는다든지 염분을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고온에 순화된 사람의 땀에는 염분 함량이 낮다는 거. 이게 호르몬 작용인데 어떤 호르몬이냐면 알도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 작용으로 땀 중에 염분의 함량이 적은 특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가끔 나오는 겁니다. 적응하지 못한 사람은 이렇지 않지만 고온에 적응한 사람이 이런 수가 있다는 거죠. 땀으로 염분 손실이 많아지면 열경련이라고 하는 땀이 염분 함량이 염분의 손실이 많으면 염분 손실이 많아지면은 열경련이라고 하는 부작용을 겪을 수가 있어요. 신경계통에 장애가 와서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염분의 손실이 덩달아 많아지는 거죠. 땀이 짜잖아요. 그렇게 되면 열경련이라고 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게 없어지는 거죠. 고온 순화된 사람들은. 그럴 걱정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적어두시고, 온열 조건의 개념과 정의를 보시면은 온열 조건은 방열장에 영향을 주는 인자, 4대 온열 인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의 4대 요소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온도, 습도, 바람의 복사열이고, 그 다음에 정의, 기온, 공기의 온도를 체크하는 방식은 백엽상이라고 하는 상자가 있는데 말 그대로 하얀색으로 칠해놓은 상자입니다. 근데 높이가 있어서 이거를 호흡선이라고 하는데 보통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